비가 오는 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천둥과 번개가 일어나고 거리는 땅바닥에 빗물이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 차고 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골목을 지나 한 대형 저택의 창문으로 그림자가 보이고 번개가 칠 때마다 희미하게 보이는 그 그림자는 사람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었다. 움직이지 않은 채로 어느 한 곳을 우두커니 바라보고 있는 그림자는 잠시 후 아주 천천히 손을 얼굴로 움직였고 손에는 전화기가 들려 있었다. 네, 112 신고센터입니다.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잘 안 들리시나요? 전화를 받은 경찰관은 몇 번의 질문에도 응답이 없자 흔히 오는 장난 전화라고 생각하고 통화를 종료하려고 하였다. 신고자분 말씀 없으면 통화 종료하겠습니다. 저기 네, 말씀하세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네? 뭐라고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약간 떨리는 목소리지만 분명하게 전달되는 수화기 소리에 경찰관은 이내 침착하게 상황을 물었다. 신고자분, 일단 침착하시고 제가 119를 불러드리겠습니다. 현재 사고 나신 분이 많이 다치셨나요? 혹시 움직임이나 숨을 쉬는지 확인이 될까요? 아니요. 죽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가까운 지구대에 연락해서 출동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신고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범인입니다. 제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림자 속 남자는 전화기를 들고 있는 손을 얼굴에서 떼어내어 아래로 떨어뜨렸고 이내 전화기가 손에서 빠져나와 바닥에 떨어졌다. 번갯빛 틈으로 온몸에 피가 묻어있는 남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고 이내 두 눈을 감았다. 전화기를 잡지 않은 다른 손에는 주방에서 흔히 사용하는 칼이 들려 있었고 그의 주변에는 피가 사방으로 튀어 붉게 물들어 있었다. 남자는 그렇게 한동안 앉아 있었고 바닥에 떨어진 전화기 너머 신고자를 찾는 경찰관의 다급한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마치 남성의 상황을 대변하기라도 하는 듯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더욱더 세차게 내리며 전화기에서 나오는 소리를 삼켜버리고 있었다. 언제 비가 왔었냐는 듯이 화창한 아침, 묵은 때가 씻겨 내려가듯 하늘은 맑았고 서늘한 바람이 옷깃을 간지럽히며 지나가고 있다. 출근 시간, 바쁘게 움직이는 자동차를 사이로 한 검은 자동차가 우측에 있는 경찰서로 들어가고 건물 입구에 몰려있는 사람들에게 막혀 멈춰섰다. 뭐야, 아침부터 뭔 기자들이 이렇게 많아? 클렉선을 울린 자동차는 비켜서는 사람들 틈으로 들어가 주차장 한편에 멈춰섰고 차에서 내린 남자는 기자들의 소리가 시끄러운 듯 툴툴대며 건물 입구로 걸어갔다. 어이, 박 형사. 박 형사라고 불린 남자는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외침에 고개를 돌려 기자들을 바라보았고 기자들 틈으로 힘겹게 나오는 사람을 바라보았다. 가까스로 기자들 틈으로 비집고 나온 남자는 반갑게 박 형사에게 다가갔다. 아니, 아침부터 왜들 난리야? 뭔 냄새를 맡았길래 이리 모여든 거야? 아니, 박 형사 못 들었어? 박 형사네 팀 담당이 아닌가? 무슨 일인데? 어젯밤에 죽었잖아. 누가? 한울당 비례대표 남주강 의원. 지금 뉴스에서 보도하고 난리야. 뭐? 아니, 그 사람이 갑자기 왜 죽어? 이 친구야,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자네들이 알아내야지. 아니, 그럼 기자회견장에나 있을 것이지. 남의 회사 건물 앞에서 뭐 하는 짓들이야? 아직 공식 입장 안 나왔다고 해서 기다리는 거야. 아니, 그렇다고 아침부터 이 난리들이야? 저기 그러지 말고 안에서 뭐 나오는 거 있으면 나 좀 알려줘. 응? 내가 저녁 근사하게 쏠게. 애쓴다 아주. 김 기자, 새치기 할 생각 하지 말고 노력해서 얻어야지. 노력도 안 하고 얻으려고 그래, 사람이. 그러지 말고 나 좀 도와줘. 응? 알았지? 나 연락 기다린다. 박 형사는 김 기자에게 핀잔을 주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아침부터 북적대는 소리에 짜증이 난 박 형사는 투덜대며 말했다. 아씨, 뭔 일이야 아침부터. 고 팀장 또 아침부터 지랄하겠네. 투덜대며 들어간 방에는 동료 형사들이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뉴스 소리에 모두 귀 기울이고 있었다. 텔레비전에선 한울당 비례대표 남주강 의원의 사망 소식이 나오고 있었고 화면에는 집안의 현장을 검사하는 경찰들이 나오고 있었다. 저기 이 용사네? 텔레비전을 보며 말하는 박 형사의 소리에 다른 형사들이 박 형사를 쳐다보았고 그중 한 명이 박 형사에게 다가다 말했다. 중상, 안녕하십니까? 박진태 형사님? 누구? 오늘부로 강력 3반으로 발령된 하원도입니다. 그래. 근데 저기에 이 형사가 왜 있냐? 박 형사는 텔레비전을 가리키며 하원도에게 말했고
원도는 무언가 생각난 듯 놀라고 말했다. 선배님 모르셨어요? 이번 사건 형사 3부가 맡게 돼서 아까 다들 현장 나갔거든요. 아마 지금쯤 복귀하고 있을 겁니다. 뭐? 근데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아까 전화했는데 연락이 안 되셔서. 무슨 소리야? 나한테 전화 온 게... 박 형사는 급하게 자신의 핸드폰을 확인하였고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가 10통 넘게 찍혀 있었다. 왔었네. 많이. 아씨, 고 팀장 또 난리치겠네. 저기 팀장님이 이번엔 진짜 죽인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재밌냐? 아닙니다. 그럼 지금 어디라는데? 지금 범인하고 같이 오고 있는 중일 겁니다. 범인? 범인이 잡혔어? 그게 112에 자수를 했대요. 집안에서 도망가지도 않고. 자수? 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아니, 자기가 살인했는데 직접 전화해서 자수한 것도 그렇고 뭔가 뒤에 큰 음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자수한 게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럴 것이다 그런 거지? 네. 잠깐 귀 좀 대봐. 자신을 부르는 말에 원도는 자기 귀를 박 형사에게 가까이 갖다 댔다. 얀마, 있긴 뭐가 있어. 이게 신참 주제에 빠져서 소설을 써라 아주. 자기의 뒤통수를 때리고 나가려고 하는 박 형사에게 원도가 물었다. 어디 가세요? 담배 피우러 간다. 한 손에서 담배를 꺼내어 이남은 박 형사가 방에서 나와서 흡연실로 가고 있을 때 갑자기 현관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입구에서 멈춘 봉고차에선 형사 3팀 인원들이 내리고 있었고 형사들 사이로 점퍼로 얼굴을 가린 용의자가 차에서 내렸다. 주변을 둘러싼 기자들의 거친 질문이 쏟아졌고 형사들은 재빠르게 용의자를 보호하며 기자들을 제치고 건물 안으로 들어왔다. 힘겹게 기자들을 제치고 건물 안으로 들어온 고 반장은 복도에서 자신들을 지켜보는 박 형사를 보고 외쳤다. 야 임마 박진태 너 왜 연락이 안 돼? 아, 저 팀장님, 그게... 됐고 너 빨리 따라 들어와. 정신없다 아주 그냥. 형사들은 용의자를 데리고 취조실로 이동하였고 박 형사는 고 반장을 따라 들어가 고 반장의 자리로 이동했다. 야 너 이게 몇 번째야? 즉각 연락돼야 할 거 아니야. 너 때문에 다른 애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너 또 어제 거기 갔었냐? 진태야 그만하면 됐어. 잊어버려라. 언제까지 그러냐. 팀장님, 놀라라 이 새끼야. 소리를 지르고 지랄이야. 너도 빨리 돌아와야지. 네 꼴을 봐라. 지금 이게 사람 몰골이냐? 그거나 좀 처리해 주세요. 마, 회사가 네 집 안방이야? 네 맘대로 들락날락하게? 사표 냈다고 다 처리되는 줄 알아? 이 자식이 그냥... 일단 이번 건 마무리하고 다시 얘기하자. 지금 이거 대형 사건이야. 너도 알지? 국회의원 당대표가 죽었어. 이거 마무리 잘못하면 우리 다 죽는 거야. 청장님 직접 보고 들어가는 거니까 잘해야 한다. 이번 건 우리가 맡아요? 그럼? 우리가 괜히 용의자를 확보하겠냐? 너 사건에 대해서 대충 얘기는 들었어? 아까 신참한테 대충 얘기 들었습니다. 자수했다고. 신참? 그때 이 형사가 고 반장에게 다가와 말했다. 반장님, 잠깐 와보셔야겠는데요. 왜? 아니, 용의자 조서 작성 중인데 좀 이상해서요. 뭐가 이상해? 그게 자기가 죽인 건 맞는다는데 다른 건 물어봐도 일절 얘기를 안 해서요. 그럼 임마 말을 하게 만들어야지. 아우 진짜 답답한 놈들. 고 반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취조실로 향했고 이 형사와 박 형사도 고 반장의 뒤를 따라 취조실로 들어갔다. 취조실 안에는 한 명의 형사가 용의자가 있는 거울을 지켜보고 있었고 거울 안에 또 다른 방에는 용의자로 보이는 남자와 노트북을 작성하는 형사가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고 반장이 들어가자 거울을 지켜보던 형사가 일어나 인사를 하였고 뒤따라 들어온 이 형사와 박 형사에게도 인사를 나누었다. 고 반장이 거울을 용의자를 지켜보며 자리를 지키던 형사에게 말했다. 어떻게 되고 있어? 네, 기본적인 인적 사항하고 범행 여부는 시인했습니다. 동기는? 그게 이상하게 그 외의 질문에는 전혀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옆에서 얘기를 듣고 있던 고 반장이 말했다. 아니 말이 돼? 자기가 죽였다고 하면서 왜 죽였는지는 말 안 한다는 게 원래 범행 사실을 말 안 하는 게 정상 아니야? 그러니까요. 저희도 이런 적이 없어서 답답하네요. 인적 사항은? 네, 이름 주한수, 나이 29세. 3살 때 부모님이 사고로 죽고 보육원에서 자란 것 같습니다. 가족은 남동생 한 명이 있고요. 직업은 공사장 일용직을 오래 한 것 같더라고요. 동생 외에 친인척은? 호적상에 친척이 있긴 한데 부모가 죽고 보육원으로 갈 때 친척들이 아예 연락을 끊어버린 것 같아요. 통화 기록도 따로 없고 고모한테 연락해봤는데 자기는 모른다며 연락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증거랑 사인은? 아까 용의자가 가지고 있던 칼이랑 겉옷을 바로 국과수로 보냈고요. 급하다고 했으니까 아마 모레쯤 나올 것 같습니다.
부검 날짜는 유가족과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할 예정입니다. 증거 감식이랑 부검 날짜 내일까지 받아. 부검이 안 되면 윤 박사한테 전화해서 상훈 확인이라도 먼저 해달라고 해. 이거 청장님이 직접 총장님 대면 보고해야 하는 거야. 기자들도 저리 밖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뭐라고 설명할 거야. 나 오늘 점심 때 청장님 보고해야 해. 무조건 오늘까지 스토리 만들어놔. 안 그러면 또 경찰들 무능하다고 기자들 난리친다. 그리고 이동철이, 네, 팀장님. 저 새끼 표정 보니까 자포자기한 것 같은데 혹시나 자살하지 않도록 잘 지켜보고 보고서 완료되는 대로 네가 책임지고 가져와. 네, 알겠습니다. 옆에 있던 이 형사가 강하게 대답했다. 박 형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거울 속 방을 주시했다. 피의자로 보이는 남자는 맞은편 형사의 질문에 묵묵히 앉아 있었다. 금방 살인을 저지르고 온 사람답지 않게 너무 차분한 모습에 박 형사는 무언가 이질감을 느꼈다.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낀 박 형사가 고반장에게 말했다. 형님, 이거 뭔가 이상한데요? 뭐가 이상해? 그냥 뭔가 너무 빠르게 풀리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저놈도 금방 살인한 몸 같지 않게 너무 차분하잖아요. 원래 사람 죽이고 바로 온 놈들은 긴장하거나 흥분하는데 쟤는 긴장도 안 하고 흥분도 안 하고 말할 때 똑바로 바라보고 말한단 말이에요. 뭐가 이상해 임마. 그냥 자포자기한 거잖아. 자기가 했다고 다 얘기한 판국에 무슨 긴장을 하겠냐. 그리고 저놈 딱 보니까 사이코패스야. 지구대 인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온몸에 피가 튄 채로 시체 옆에서 칼을 쥐고 있었단다. 아무 표정도 없이. 쟨 원래 표정이 저런 거야 그냥. 그래도 뭔가 이상한데? 됐고, 이 형사, 너는 보고서 마무리하는 대로 가지고 와. 난 일단 청장님한테 가봐야 할 것 같으니까. 네. 고반장이 나가고 박 형사는 거울 속 용의자를 바라보았다. 미동도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용의자와 맞은편에서 다그치는 물어보는 형사를 보던 박 형사는 조용히 취조실을 나왔다. 아까 피우지 못한 담배를 손에 들고. 경찰서 건물 외부에 있는 한 벤치, 박 형사가 앉아서 담배를 태우고 있었다. 무언가 골똘히 생각에 잠기며 담배를 태우고 있을 때 한 손에 종이컵을 든 누군가가 다가왔다. 아까 전 취조실에서 함께 있었던 이 형사였다. 진태야, 여기서 뭐해? 이거나 마셔라. 야, 자판기 커피가 뭐냐? 커피숍에서 비싼 것 좀 사와. 야, 나 돈 없어. 마누라한테 용돈 받아 쓴다. 자랑이냐? 맨날 마누라 눈치 보며 사는 놈이. 눈치 봐야지. 야, 마누라는 얼마나 힘들겠냐. 형사 마누라 되어서 맨날 불안하단다. 이제 둘째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나보고 언제 사무직으로 가냐고 계속 물어보더라. 재수씨 몸도 약한데 잘 좀 해라. 애 조리라 힘들겠네. 집에 자주 가야 뭘 잘하든가 하지. 맨날 야근에 잠복에. 가끔 집에 갈 때마다 아들내미가 맨날 자고 있으니까 목소리를 잊어버리겠어. 아, 야, 미안하다. 내가 괜한 얘기했네. 근데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냐? 왜? 형님이 너 사표 수리 안 해줘서 그래? 좀 이상하지 않냐? 뭐가? 그렇잖아. 보통 피의자들은 범죄 사실을 얘기 안 하지 지금처럼 자백 가해놓고 동기를 숨기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뭐? 뭔가 찝찝해. 뭐가 찝찝해? 야, 지금 이 사건 경찰청장님부터 총장, 검찰, 언론까지 전부 다 눈에 쌍심지 켜고 지켜보고 있는 사건이야. 이거 뒷갈 잡혀서 질릴 끌리면 우리 회사 폭탄 맞는 거라고. 그것도 핵폭탄. 언론에서 찌라시 돌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니깐? 이런 거는 속도가 생명이라고. 왜? 사표 내고 나서 회사 일에 손도 안 대더니 갑자기 수사 의욕이 넘치냐? 그러면 며칠 전에 신고 들어온 주부 도박사란 사건 좀 맡아줘라. 그거 잠복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 사건 터진 거 아니야? 지금 이것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다. 됐다. 그냥 조용히 있다가 퇴사하련다. 형님한테 나 사표 수리되기 전까지 찾지 말라 그래. 박 형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경찰서 외부 정문형에 걸어갔다. 걸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 형사가 외쳤다. 야, 너 쓸데없이 힘 빼지 마라. 이거 점심때 청장님 보고 들어가고 오후에 기자회견 잡혔어. 괜히 들쑤시고 다니다가 욕먹지 말라고. 저 자식 저거. 이 형사의 외침에 박 형사는 묵묵부답으로 걸어갔다. 무언가 찝찝하다고 생각했지만 별거 아닐 것으로 생각하며 주머니에서 담배 하나를 꺼냈다. 경찰서 정문에 다와가서 담배에 불을 붙이려고 할 때 정문에서 서성대는 한 남자를 발견했다. 단정한 머리에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는 길을 잃은 듯한 모습으로 경찰서 건물을 바라보았다. 박 형사는 머리도 복잡한데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아 그 남자 옆을 지나가려고 할 때 그 남자가 박 형사에게 말을 걸어왔다. 저기, 민원실은 건물 좌측으로 가시면 됩니다. 혹시 형사님 되시나요? 네. 아니, 뭐 지금은 그런데요. 왜 그러시죠? 네. 혹시 한수가 여기 있나요? 네? 누구요? 주한수라고
아침에 살해 사건 범인이라고 뉴스가 나왔는데 혹시 한수가 아닌가 해서요. 주한수는 아까 전 한울당 비례대표 남주광 의원의 살해 혐의로 온 용의자였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든 박 형사는 남자에게 물었다. 누구시죠? 저는 저기 연희동에 있는 복음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느낌이 이상했다. 살해 피의자와 목사라니. 박 형사는 자신을 목사라고 소개한 남자를 가만히 쳐다보았다. 40대 중반 내지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평온한 인상과 달리 다부진 체격을 가지고 있었다. 박 형사는 올해로 강력반 15년 차였다. 지금 회사 일에 마음이 떠난 상태였지만 수많은 사건을 접하면서 그리고 수많은 범죄자와 살해 현장을 지켜본 경험으로 인해 박 형사에게는 형사들만의 직감이라는 것이 생겨났다. 비록 직감이라는 것이 틀릴 때도 덜어 있었지만 지금의 이 정황은 박 형사로 하여금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에는 충분했다. 박 형사와 목사는 서로를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고 언제 비가 왔냐는 듯이 하늘은 맑게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